안녕하세요. 한상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신장암 진단비와 관련된 보험 분쟁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왜 똑같이 신장암이라고 들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일반암이 아니라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죠? 라는 겁니다. 신장암은 흔히 콩파시티라고 불리는 장기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문제는 이 암이 어떤 코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전혀 다르게 지급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보험에서 말하는 암 진단비는 코드로 따지면 C코드, 즉 악성 종양으로 분류됐을 때 전액이 지급됩니다. 신장암의 경우에는 C64가 대표적입니다. 이 코드가 나오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신장암이라고 들었는데 D41 코드, 즉 경계성 종양 코드가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소외감, 보통 일반암 가입금액 기준의 20% 정도만 지급을 해주죠. 같은 장기, 같은 수술, 같은 치료인데도 코드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특히 최근에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부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줄여서 KCD가 8차 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 개정 이전에는 신장의 특정 종양들이 일반암으로 분류되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재분류된 겁니다. 예를 들어 투명세포 유두상 신세포암이라든지 저항성 잠재성 다발낭성 신장 신생물 같은 진단명이 과거에는 C64 악성 종양 코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D41 경계성 종양 코드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진단서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보험사에 청구하면 소외감만 나온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내가 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2021년 1월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가입 당시 적용되던 KCD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2018년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방성 낭성 신장종양이나 투명세포 유두상 신세포암이 악성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단서에 D41 코드가 적혀 있더라도 가입 당시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2022년에 가입했다면 현재 기준이 적용되니까 경계성 종양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내 보험을 언제 가입했는가입니다. 가입 시점이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어떤 병리학적 진단명이 적혀 있는지가 분쟁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보험사가 경계성이다 라고 우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병리 결과지를 반드시 챙겨 두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한 의뢰인분이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고 투명세포 유두상 신세포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주치의에게는 분명히 암이라고 들으셨고 진단서에도 C64 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까지 청구했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건 현재 기준으로는 경계성 종양이기 때문에 일반암으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소외감만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자료를 모아서 대응했습니다. 보험증권, 주치의 소견, 병리검사 결과, 그리고 유사한 소송 사례와 다른 보험사의 지급 사례까지 준비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현장 심사까지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반암으로 인정해서 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그냥 보험사 말만 믿고 아 그렇구나 소외감만 해당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는 기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근거만 있어도 감액이나 부지급을 시도합니다. 그러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가입 시점 확인. 둘째, 진단서와 병리검사 결과지 확보. 셋째, 유사 판례나 사례를 찾아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분쟁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소외감만 지급받으신 경우에도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3년인데 이 기간 안이라면 다시 청구해서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신장암 진단비 분쟁의 핵심은 코드와 가입 시점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인데도 어떤 코드를 받느냐 그리고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판단, 법률적인 해석, 그리고 보험 약관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다뤄본 결과 대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대응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는 결국 권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준비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암 진단비 분쟁은 C64냐 D41 코드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진다. 2021년 KCD 개정 이후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된 사례가 많지만 2021년 1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일반암 보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가입 시점과 진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소멸시효 아니라면 추가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사 주장만 믿지 말고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 정당하게 돌려받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보험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